그래서 이제 2부인데요. 1부에서 고 작가는 남들이 보기에 쓰레기처럼 보이는 걸 왜 자꾸 재활용하려고 하는가, 그것이 홍익잼을 사상하고 다 연결돼 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 같고, 그리고 1부 말미에 아미고님 두 분이 자기가 이제 100개월 할부지만 당겨서 그림값을 완납하고 싶다라고 두 분한테 연락이 왔고, 아직 입금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어제 그 영상은 안 찍었는데, 왜냐면 영상 찍는 것 자체가 대화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안 찍었어요. 그래서 그냥 요약해서 내가 전달해야 되겠다 내일, 그러고 안 찍었는데, 신화를 공부하고 문화인류와 그때 전화통화 하셨던 분이 익산에 내려온다기에 만났어요. 근데 익산에 왜 자주 오나 봤더니 자주 올 수밖에 없는 분이더라고요. 고향이 익산이었어. 고향이 익산인지 진짜 몰랐어요. 저는 일이 남성구를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원광대학교 총장이랑 친해서 원광대 총장님을 만나러 왔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됐는데, 만나서 창발 공장도 이렇게 구경을 하고, 감동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앞에 비보 좌회전이 있어가지고 좀 차선 이동을 했습니다. 감동적인 부분이 그분이 제 기억에 거의 6천만 원 이상 투자하신 분인데, 제 유튜브 영상에서 이제 깨달음, 좀 이렇게 안 풀렸던 게 풀린 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현대 자본주의, 돈과 자본주의에 관한 부분에서 특히 오 작가 영상이 잘 정리를 해주었다, 이렇게 저한테 평가를 했고, 그것만으로도 나는 그 돈의 그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림값으로 생각 안 해도 된다. 자기는 나한테 주고 싶은 돈을 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닐지라도,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제가 그걸 그림 계약을 제가 파기하겠습니까? 그럴 사람도 아니고, 그 즉시 난 이렇게 대답했죠. 1000배 이상 꼭 갚아드리겠습니다. 그 즉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즉시. 그런 말이 오더라도 저는 그런 거 상관하지 않아요. 제가 할 도리를 하면 되는 거니까. 하지만 그런 생각과 이 발언은 굉장히 고마운 발언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수많은 아미고님들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이걸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그게 이제 선보동제 정신과 맞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선물과 선물의 교환이라 이거예요. 제가 저랑 분명히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후원금이라고 지칭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게 자본주의적 계약으로 보지 말고 선물과 선물로 아미고님들이 제가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재료비, 그 다음에 화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사 다니는 거 힘드니까 아예 그냥 사버려라 넓은 걸 하면서 그 창조력발전소에 이렇게 투자를 해서 건물을 사게끔 해주고, 이걸 저는 선물로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후원으로. 다시 그걸 바탕으로 제가 그걸 시드머니로 성장을 해서 다시 제가 선물로 돌려드리는 건데, 그 들어왔던 돈의 1000배 이상을 돌려드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선물과 선물의 교환이라는 것이죠. 그게 선보동제 정신이라는 거고, 제가 일부에서 얘기했지만 에이포토시스 오토파지로 이 지구 전체를 보는 것 자체가 홍익재물이고, 자, 그런데 선본홍제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분이 다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또 한 가지 이제, 그러니까 제 유튜브 방송 여러 가지 내용에 고마운 것도 있었는데, 또 한 가지 고마운 게 또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냐면, 이 지구의 문명을 개선하거나 또는 혁명을 할 제가 약간 서행하다 보니까 또 빵빵거리는 사람도 있네요. 자, 혁명을 할
근데 여기 50으로 달리는 데인데 보니까 왜 빵빵거리는 거야? 제한속도 50인데 속도계 보고 가야지. 자, 불법 주차 때문에 참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불법 주차 때문에 차선을 이동해야 되는. 네. 여기는 익산은 좀 그런 거 잘 단속 안 하거든요. 불법 주차. 시골 느낌이 강하죠. 전주하고 달라요. 전주 고사동은 뭐 바로 단속되는데 익산은 주차장이 넓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선물과 선물의 교환인데 선분홍제에 대해서 뭐라고 어제 이제 얘기를 하시냐면은 이 지구의 문명을 개혁하기에 그 좋은 사상이다. 이 자본주의의 금융 권력도 개혁이 돼야 되고 다 좋은 생각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것조차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현재 제가 하고자 하는 그 꿈과 비전에 10%가 될지 20%가 될지 30%가 될지 그 퍼센트 또한 자기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꿈꾸고자 하는 거에 뭐 다만 5% 이상이라도 고작가가 그 비전을 실현한다면 그것은 이 지구에 좋은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를 또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자기 투자금에 대해서도 제 부담감을 완전히 없애주는 발언을 하고, 그게 이제 선분홍제 정신이라고,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가 그 비전이 너무 해법이 분명한데, 그런 이제 그분이 원래 문화인류학 전공이잖아요. 과거로부터 문화인류학 쪽으로 반드시 맞는 방향인데 기득권 때문에 실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5%든 10%든 실현된다면 이 지구 문명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일이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떠올려준 것 자체가 고맙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저는 정말 감동적이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10만 배를 그분에게 특별히 돌려드리는 그런 일은 없겠지만 다 1000배 이상으로 이렇게 반드시 제가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선물 대 선물의 교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건 마치 최초에 우리가 이제 돈의 역사에서 물물 교환으로 갔을 때 이런 게 있었단 말이죠. 제가 예전에 강의에서 가끔 예를 들었던, 바닷가에 사는 사람이 예전에는 자연 염전이 있었어요. 자연 염전에서 힌트를 얻어서 사람들이 인공 염전을 만든 거죠. 자연 염전이 뭐냐면 물이 들어왔다가 저절로 갇히는 거예요. 밀물 삶을 때 소금이 생기네 이거죠. 거기서 소금을 공짜로 얻을 수 있었죠. 자, 누구의 선물이었어요? 자연과 신의 선물이었죠. 그 소금이. 자, 그 선물을 가지고 소금이 없으면 안 되는 산골에 가서 판다라는 개념이 없죠. 물물교환이니까. 사슴사냥을 아주 잘하는 사슴사냥꾼에게, 뭐 옛날에 이제 사슴과 소고기죠. 일종의 소고기 맛이 나는 사슴이 있었겠죠. 소고기가 먹고 싶어요. 저는 오늘 양고기가 먹고 싶은데, 자, 소고기가 먹고 싶어요. 그래서 그 자연의 선물인 소금을 가지고 산골에 가서 소금을 이렇게 한 주먹을 줬더니 사슴 한 마리를 주는 거야. 자, 지금 가치로 따지면 그게 이제 만약에 이제 들고 갈 만큼 줬다 그러면 소의 4분의 1마리라고 쳐봐요. 무게가. 지금 소 한 마리 1000만원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금 한 줌을 줬는데 지금 가치로 250만원어치의 사슴고기를 가져온 거예요. 너무 고맙잖아요. 그럼 다음에 어떻게 돼요? 소금을 더 갖다 줘야 되겠죠?
아니, 내가 봤을 때 이건 좀 너무 고마운데, 물론 왔다 갔다 하기 힘들긴 하지만 너무 고마운데, 다음에 갈 때는 소금을 한 마일 정도는 줘야 되겠다라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그 자연염전 근처에 사는 바닷가 사람. 그 기록이 화폐예요. 기억. 그러니까 돈의 출발은 내가 이 사람에게 꼭 은혜를 갚아야겠다라고 일기장에 적는 거예요. 메모하는 거예요. 그게 돈의 출발이에요. 그게 이제 정리가 된 거죠. 물물교환 시대에 돈의 출발은 내가 저 사람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라고 기록했던 그 기록이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게 돈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갔죠. 조개로 화폐를 냈대, 옛날에. 조개에다 구멍을 하나를 뚫기도 하고 두 개를 뚫기도 하고 그랬대. 또 하나, 결승문자 시대가 있었대. 결승문자. 매듭을 하나 묶으면 5원이고 두 개 묶으면 10원이었대. 또는 뭐 오진법이었는지 이진법이었는지 2468로 갔을 수도 있고, 그 진법이 오른쪽 우회전하는 차를 위해서 살짝 제가 비켜주는 겁니다. 배려. 아까 오다가 전주에서 오다가 어떤 사람이 그 뒤트렁크가 있는 무슨 SUV 차량이었는데 소유철 위에다가 줄자를 얹고 달리고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저거 시속 60km만 넘으면 날아갈 것 같아. 그래서 바로 그 뒷차를 따라가면서 빵빵하고 막 쌍라이트. 아마 제가 미친놈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랬더니 속도를 줄여요. 그래서 제가 얼른 옆으로 딱 가서 창문을 딱 내리니까 자기도 내려. 뒤트렁크에 서류하고 줄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제 바로 차를 세우고 그걸 이제 수습하는 장면을 보고 제가 이제 익산으로 왔습니다. 그게 하나의 공감 능력 같은데, 저는 그러니까 트렁크 위에 커피를 이렇게 300원짜리니까 일회용 커피를 예전에 뭐 타고 다닐 때였더라. 뭐 경차 타고 다닐 때도 그랬고, 이렇게 마시다 보면 뒤트렁크에 올리게 돼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뒤에서 뭐 이렇게 신발 갈아 신고 이렇게 하다 보면 깜빡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너무 이제 미안하죠.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니까 아깝기도 하지만 미안하죠. 커피 다 안 마셨는데, 이것도 있고 또 이제 쓰레기를 버린 셈이 되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그게 제가 2번 기억이 나요. 제 자동차 역사상 딱 2번 트렁크에다 커피를 넣고 그냥 출발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건데, 저 사람 좀 심했다. 서류철하고 그 10m 줄자가 안 올려놨으면 벌써 날아갔지. 그 서류철 줄자가 꽤 무거워서 안 날아갔죠. 그래서 그걸 제가 빵빵하고 이 사람이 인지를 못해요. 제가 빵빵 한참 동안 했으니까 왜 뒤에서 빵빵거리는지 인지를 못하니까 거의 한 100m 따라갔나, 빵빵거리면서. 근데 속도는 40-50 정도야. 근데 60 넘으면 날아갈 것 같아. 그래서 그걸 수습을 해줬는데, 그걸 잃어버렸을 때 아차, 내가 그거 트렁크 위에 올려놓고 그냥 달렸구나를 깨달았을 때, 제가 300원짜리 종이컵 믹스 커피, 자판기 커피를 안 마시고 그냥 트렁크 뒤에 올려놨었네. 그 안타까움에 비하면 도대체 몇 배가, 한 100배쯤 되지 않을까요? 뭐 가격으로 따져도 100배가 될 거고. 그 서류철에 뭐가 적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게 굉장히 소중한 정보일 거라는 그 느낌이 확 들잖아요. 그럼 어떻게든 해결해주고 싶잖아요. 그 측은지심 아닙니까? 그 공감 능력. 자, 바로 그 측은지심에서 돈이 시작했다 이거예요. 그게 공감 능력? 공감의 기록 같은 거예요. 증거 같은 거예요. 돈이라는 거예요. 돈의 수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건 예술이 아니에요.